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냅니다. 하지만 자는 그 시간은 너무나 무방비하며 동시에 그렇게 자면서 버려지는 시간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꿈에 무의식에 접근하는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다들 시험 기간에 밤샘 공부 많이들 해보셨나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잘 자고 또 내 몸이 편한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때도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그걸 시도해왔어요. 사이언스의 표현을 흘리면 지식을 꿈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제 채널에서 다뤘던 주제 중에서 특히 현실적이면서도 무섭고 또 동시에 기대되는 꿈에 접근하는 기술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맥주 회사인 몰슨 쿠어스는 실험자들의 꿈속에 쉼터입니다. 그들은 실험자들이 잠자기 전에 계곡의 물, 차가운 눈, 숲속의 신선함같이 몰슨 쿠어스와 관련된 이미지를 보여줬죠. 그리고 잠든 시간 동안 폭포가 흐르는 소리나 숲속의 소리들을 들려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잠든 내내 몰슨 쿠어스가 내보내는 메시지에 노출되었고, 사람들은 실제로 꿈에서 신선한 산을 봤고 흐르는 물을 봤으며 신선한 공기와 눈, 스키를 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은 몰슨 쿠어스를 상징하죠. 즉 자기 전에 본 이미지, 잘 때 들려주는 소리로 사람들의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영화 인셉션처럼 꿈에 침범하는 것이 공상과학이 아니라 진짜 과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예를 들어볼까요? 버거킹은 2018년 할로윈에 악몽을 유발하는 햄버거를 개발합니다. 농담 같지만 정말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허점이 많긴 하지만 버거킹은 100명의 실험자들이 이 햄버거를 먹고 잠들었을 때 악몽을 꾸는지 테스트를 했고 실제로 악몽을 꿀 확률이 3.5배나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버거킹은 햄버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악몽을 쉽게 유발한다고 주장했죠. 이뿐 아니라 엑스박스라던가 플레이스테이션도 게이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꿈꾸도록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과 독일 등 국제연구진이 발표한 연구는 연구자들과 잠자고 있는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도 했죠. 연구진은 뇌파를 분석하여 잠에 든 사람들이 연구진들의 질문을 인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자고 있는 사람에게 개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였죠. 실험자들 중 18.6%는 자면서도 수학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3.2%만이 잘못된 답을 말했죠. 그런데 자고 있는데 어떻게 답을 말했나? 눈동자와 얼굴 근육의 움직임으로요. 예를 들어서 눈동자를 왼쪽으로 3번 굴리는 식으로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암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꿈에 충분히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 저는 예전에 크레용 신짱에서 신짱의 아버지인 히로시가 고된 업무에 지쳐 그가 마음속으로 바랬던 것을 꿈으로 이루어주게 해주는 베개를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그 베개를 베고자 하면 히로시는 꿈속에서 영화배우도 될 수 있고 또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빠른 미래에 실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MIT 연구진들은 꿈을 이용하는 기술마저 발표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또 아이디어가 떠오를 듯 말 듯한데 잘 안되다가 그냥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떠오를 때요. 19세기 저명한 수학자 앙리 푸엥카레는 실제로 몇 주 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갑작스럽게 해결했는데 그 해결책은 바로 휴가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들기 직전의 상태는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에디슨은 강철공을 손에 쥐고 잠을 잤고 강철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볼 수는 없을까요? 예컨대 창의력이 발휘되는 이 구간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MIT 연구진들은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구간을 손에 부착된 글로브를 통해 포착하여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로봇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창의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의 일저자인 아담 연구원에게 지난 2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두 항공사가 꿈을 주입시키는 프로젝트에 도움을 달라고 연락을 취해왔다는 점이죠. 즉 대기업도 슬슬 사람들의 꿈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럼 왜 대기업들이 꿈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전통적인 광고보다 싸거든요. 요즘 유튜버한테 광고를 받기는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저도 유튜버로서 제 광고 단가부터 다른 유튜버들의 광고 단가도 러프하게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생각보단 광고 단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럴 때면 한 50만 명한테 노출되기 원한다고 칩시다. 그 50만 명을 통상적인 방송사를 통하려면 유튜버한테 맡기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비는 최소화돼 효과는
최대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TV의 경우 50만 명이라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가 가게 되지만 유튜버는 주로 유튜버의 팬 그리고 유튜버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같은 50만의 노출이라고 할지라도 광고 효과가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할 것 없이 유튜버들에게 광고를 많이들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점차 꿈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꿈속의 광고를 때려버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몰슨 쿠어스가 본인들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인지시켰듯이요. 꿈 광고는 유튜버의 광고 단가보다도 훨씬 싸고 유튜버보다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런 꿈에 개입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공짜로 또 쉽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 꿈에 개입해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최대한 빨리 개발하려고 하는 거겠죠. 기술은 늘 법보다 빨랐으니까요. 법안 제정되기 전에 흔히 말해서 꿀을 빨 수 있어야 되니까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미국 하버드대 의대 로버트 스티클스를 비롯한 40명의 뇌과학자들은 2021년 6월 기업들이 광고를 위해 사람의 꿈에 접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발표했죠. 그들은 실제로 스마트 스피커들이 우리도 모르는 새에 꿈에 접근할 수 있는 소리를 내며 꿈속에 광고를 틀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침실에 구글 홈, 아마존의 알렉사 등 스마트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고 있을 때 스피커에서 꿈을 컨트롤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기업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시대, 또 기대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원하는 연예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첫사랑이랑 데이트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꿈속에서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람보르기니를 몰 수도 있겠죠. 그러나 꿈속에서조차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들기 직전 상태는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구간이라고 했죠. 이 구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면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래에는 꿈속에서 원하던 꿈을 이루어낼 수도 있고 어쩌면 잠자는 것조차 이제 편하게 잘 수가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물론 감히 제 생각을 말해보면 저는 디스토피아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디스토피아가 오기에는 이미 인권 문제와 같은 것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있으니까요. 인간의 수면마저 컨트롤한다는 것은 21세기의 노예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후진국이 아닌 이상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안 그래도 ESG 하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신경 써야 되는데 직원들 수면마저 컨트롤하려고 하면 인권 경영과 소비자고 사회 공헌을 등한시하는 꼴이니까요. 그리고 꿈속에 빠진 삶을 살 수 없게 여러가지 법안도 나와서 마냥 꿈속의 달콤한 삶에 빠져 살 수도 없을 겁니다. 또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사람들이 꿈 잘 꿨다고 갑자기 뭐 창의력이 극대화되고 그런 시대도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평소에 공부도 연구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창의적으로 바뀌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꿈이라는 무의식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려면 깨어있을 때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결국은 깨어있을 때의 노력이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앙리 푸엔카레는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그 전에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명백한 증거다.